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2021 카카오 블라인드 리크루트먼트 순위 검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 읽어볼게요. 본 문제는 정확성과 효율성 테스트 각각 점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카카오는 하반기 경력 개발자 공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지원서 접수와 코딩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채용에서 지원자는 지원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4가지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딩 테스트 참여 개발 언어 항목에 C++, 자바, 파이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 직군 항목에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 경력 구분 항목에 주니어와 시니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호하는 소울푸드로 치킨과 피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씩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재 영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리니지는 코딩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여 채용에 참여한 개발팀들에 제공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지원 조건을 선택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지원자가 몇 명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팀에서 궁금해하는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에 자바로 참여했으며 백엔드 직군을 선택했고 주니어 경력이면서 소울푸드로 피자를 선택한 사람 중 코딩 테스트 점수를 50점 이상 못 받은 지원자는 몇 명인가? 코딩 테스트 점수도 포함이 되네요. 물론 이 외에도 각 개발팀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에 파이썬으로 참여했으며 프론트엔드 직군을 선택했고 시니어 경력이면서 소울푸드로 치킨을 선택한 사람 중 코딩 테스트 점수를 100점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코딩 테스트에 C++로 참여했으면서 시니어 경력이면서 소울푸드로 피자를 선택한 사람 중 코딩 테스트 점수를 100점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두 번째 예시를 보면 그게 없는 것 같아. 하나가 없어요. 백엔드냐 프론트엔드냐를 안 물어봤어요. 백엔드도 되고 프론트엔드도 된다 이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이런 각 분류별로 하나씩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 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개발팀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 코딩 테스트 점수를 X점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코딩 테스트 점수에 대해서는 항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지원자가 지원서에 입력한 4가지 정보와 획득한 코딩 테스트 점수를 하나의 문자열로 구성한 값의 배열 인포. 개발팀이 궁금해하는 문의 조건이 문자의 형태로 담긴 쿼리가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각 문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순서대로 배열에 담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문제 자체는 좀 직관적이죠. 이게 이제 관계형 DB 쓰는 데라면은 이런 식의 태스크를 종종 처리하죠. 조건 붙어가지고 셀렉트하는 쿼리문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하죠. 그거를 이제 관계형 DB 아니라 저희가 코딩 테스트 보는 언어로 구현을 해보라는 것 같아요. 제한사항으로는 인포의 길이는 1 이상 5만 이하입니다. 인포 각 배열의 각 원소의 값은 지원자가 지원서에 입력한 4가지 값과 코딩 테스트 점수를 합친 개발 언어 직군 경력 소울푸드 점수 형식입니다. 이게 띄어쓰기 하나씩 해가지고 5가지의 정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개발 언어 직군 경력 소울푸드는 이렇게 분류가 되고 점수는 코딩 테스트 점수를 의미하며 1 이상 10만 이하인 자연수입니다. 각 단어는 공백 문자 하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는 크기가 1 이상 10만 이하입니다. 쿼리의 각 문자열은 조건 띄우고 X 형식입니다. 조건은 개발 언어 엔드 직군 엔드 경력 엔드 소울푸드 형식의 문자열입니다. 이제 언어 직군 경력 소울푸드는 주어진 범주 인포에 들어온 거랑 다르지 않게 똑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슬래시 이거 대시 옛날에는 대시라 읽었거든요. 다시 아니면 대시라 읽었는데 이거 뭐라 하지? 하이폰?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폰 표시는 해당 조건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시하겠다는 것도 이제 쿼리에 같이 들어가요. X는 코딩 테스트 점수를 의미하며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 X점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인지를 의미합니다.
각 단어는 공백 문자 하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플플 앤드 다시 앤드 시니어 앤드 피자 500은 시플플로 코딩 테스트를 봤으며 경력은 시니어이면서 소울푸드로 피자를 선택한 지원자 중 코딩 테스트 점수를 500점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를 의미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엔드냐 직군에 관련해서는 이제 무시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입출력 예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쭉쭉쭉 들어갑니다. 입출력 예시는 따로 안 볼게요. 이거는 뭐 봐야 되나? 뭐 보면 이해가 되죠. 이거 뭐 관계형 DB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건데 관계형 DB에 지금 이번에 코딩 테스트를 본 사람들의 정보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을 건데 쿼리를 이렇게 날리고 싶다. 뭐 첫 번째로 자바로 보고 백엔드고 그 주니어고 피자고 점수는 100점 이상인 사람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쭉 돌면서 이제 개수를 돌면서 세워주는 거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쿼리 하나당 쿼리가 지금 10만 개로 주어지거든요. 쿼리 하나당 인포를 다 돌면서 얘가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려면 10만 곱하기 5만이에요. 얼마죠? 100만, 뭐 하여튼 넘을 것 같아요. 쿼리 하나당 인포 하나를 다 돌면서 해보는 완전 탐색은 불가능할 것 같다. 지금 이제 뭐 이번에 완전 탐색은 불가능할 것 같다. 왜? 그 쿼리가 최대 10만 개 그리고 뭐지 인포가 최대 5만 개 주어지기 때문에 완전 탐색은 불가능해요. 그럼 그것보다 나은 걸 찾아야 돼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자바 백엔드, 자바 엔드, 백엔드, 엔드, 이게 그 정확성과 효율성 테스트가 각각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새도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부분 점수라도 맞추려면 완전 탐색이라도 구현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저희는 일단 효율성 문제까지 맞추는 걸 목표로 한번 코딩을 해봅시다. 저희는 제가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경력은, 언어는, 직구는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애초에 그 인포를 받을 때 이건 다크 모드가 없나요? 애초에 인포를 받을 때 얘를 관계형 DB처럼 하지 말고 약간 그 그물망처럼 돼 있는 뭐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나열을 하면은 좀 더 빠를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제로 주어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딕셔너리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 분류를 해요. C 뿔뿔 뭐 뭐였지? 자바, 파이썬. 인포를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서 다 집어넣어요. 여기서 또 직군을 나누는 거예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여기도 백엔드, 프론트엔드. 여기도 백엔드, 프론트엔드. 나누고 뭐 경력도 여기서 또 주니어, 시니어, 주니어, 시니어, 주니어, 시니어, 주니어, 시니어 이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갈래치기 해가지고 처음에 나눠가지고 요거 자체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인포가 5만 개인가요? 인포가 5만 개이기 때문에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메모에서 인포 5만 개 맞네요. 인포가 5만 개이기 때문에
하나씩 돌면서 이 조건에 따라서 딕셔너리를 생성해가지고 다 넣어주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뭘 하냐면 여기다가는 그냥 리스트를 넣는 거예요. 그 점수 순서대로 점수를 정렬을 해가지고 애초에 여기 넣을 때 정렬을 해가지고 뭐 몇 점 점수를 쭉쭉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각각의 점수가. 그러면 총 리스트가 몇 개가 나오냐? 최종 끝단 라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쿼리를 돌 때는 이제 인포에 대해서는 처리가 끝났고 이렇게 12개의 리스트가 나오면 쿼리 하나당 쿼리에 대해서 이제 쿼리는 또 10만 개죠. 쿼리 하나당 필요한 조건에 어떤 리스트가 해당하는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첫 번째는 자바 백엔드 주니어 피자잖아요. 자바 백엔드 주니어 하나 더 있네. 피자가 있네. 피자 치킨이 있네. 하여튼 뭐 끼켜봐야 그럼 24개겠죠 리스트가. 피자 그리고 여기 뭐 치킨 피자 뭐 이런 게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이 리스트만 골라오는 거예요. 다 줘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보고서 쪼개가지고 인포를 아까 이렇게 분류를 미리 해놨죠. 분류를 해놓은 걸 그때서야 타고 가는 거야. 타고 가서 여기서 이제 이미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정렬된 거 안에서 X점 이상이 몇 개 있는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X점 이상이. 요러면 얼마나 걸릴 것 같냐? 이거를 정렬하는 것까지는 뭐 인포의 길이가 m이라고 하면은 이걸 이만큼을 정렬하는 이 과정까지는 인포의 길이 m이라고 하면은 시간 복잡도 n m 로그 n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렬을 미리 할 거거든요.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정렬이 될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래서 이 m을 다 돌지만 정렬을 점수별로 또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m 로그 n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쿼리 하나당 쿼리의 길이를 n이라고 할게요. 쿼리 하나당 이걸 찾아가서 이 리스트 하나에서 x점 이상이 몇 개 있는지를 찾는 거. 여기에 리스트 안에 이 한 리스트 안에 뭐 길이가 길어봤자 m이거든요. 정렬된 m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바이섹트를 쓸 수 있습니다. 바이섹트를 쓰면은 x점 이상이 몇 개인지 이미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 m 최대 로그 m만에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쿼리 하나당 아무리 길어도 제일 긴 뭐 m짜리 길이의 리스트에서 바이섹트를 수행해도 로그 m이다. 그래서 쿼리를 전부 다 돌아도 5의 n 로그 m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요렇게 하면은 시간 복잡도를 충분히 만족하면서 제한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바이섹트를 안 쓰면은 5의 nm이거든요. nm 같은 경우는 시간 초과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섹트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자,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전에 풀었던 거죠. 그래서 확대를 30포인트까지 키우고 예제를 갖다 넣습니다. 너가 인포, 너가 쿼리, 앤서는 솔루션의 인포의 쿼리, int f 는 앤서. 해서 처음에 인포를 다 뜯어가지고 이 db에 나만의 db에 넣어주는 역할을 할게요. 딕셔너리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db는 딕셔너리고
DB를 처음에 구현을 할 때, 이거 약간 욕심이 있어요. 코드를 좀 컴팩트하고 예쁘게 짜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바로 할게요. 이거 분류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죠. 점수를 제외하고 분류가 4개 있죠. 랭귀지가 자바, 파이썬, C++.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순서를 정할게요. 그게 예쁘니까. C++ 먼저, 자바, 파이썬. 그리고 직군. 직군은 뭐라고 하지? 직군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잡이라고 할까요? 모르니까. 업무, 워크, 잡이라고 할게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백엔드, 프론트, 엔드. 그리고 경력, 커리어는 주니어, 시니어. 그리고 소울푸드는 치킨, 피자. 이렇게 4가지 분류가 있고 DB에 이걸 하나씩 키를 넣어주면서 마지막에는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점수가 쫙 정렬이 되는 리스트. 그래서 DB는 C++, DB for iteration, 랭귀지, DB의 랭귀지는 그거 딕셔너리 또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잡인, 잡스, DB 랭귀지의 잡은 또 딕셔너리일 거고, 이 안에서 또 커리어에 대한 거, 커리어 인 커리어스, DB 랭귀지 잡의 커리어는 또 딕셔너리일 거고, 마지막에 소울푸드는 DB 랭귀지 잡의 커리어의 소울푸드는 여기서 마지막에 리스트가 돼야겠죠. 여기 마지막 리스트에는 점수가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초기화를 했습니다. DB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구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포를 뜯어가지고 이 DB에 하나하나 쏙쏙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for data in info. 데이터가 이렇게 한 줄로 주어질 건데 얘를 쪼갤 거예요.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무조건 5개, 무조건 선택하게 돼 있어요. 빈칸은 없게끔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랭귀지, 잡, 그리고 커리어, 소울푸드, 그리고 스코어가 데이터를 이렇게 쪼개서 만들면 이렇게 5개, 무조건 5개씩만 들어오는 게 보장이 되죠. 이렇게 5개가 들어오는 형식이라고 보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DB에서 넣어주면 됩니다. 랭귀지, 잡, 커리어, 소울푸드, 점에 어펜드, 스코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바로바로 이게 봐요. 나중에 이거 다 넣고 난 다음에 다시 DB를 16개 뒤져가지고 정렬을 해도 되지만, 16개 맞나요? 24개? 24개 이 DB를 다 끝까지 뒤져가지고 리스트를 다 정렬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저는 힙큐 쓰겠습니다. 힙큐.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정렬되는 모양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힙 푸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리스트죠. 여기서 스코어를 넣습니다. 그럼 알아서 정렬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렬이 됐으면
이제 쿼리를 따볼 차례인데 쿼리를 하나씩 따보는 거예요. 쿼리가 이 단순한 게 마음에 안 드네. 쿼리를 그래도 변수명 안 고치겠습니다. 쿼리가 들어오는데 자바 엔드 뭐 엔드 뭐 엔드 뭐 엔드로 주어져요. 엔드가 굳이 필요한가? 이게 무조건 빈칸을 다시로 쓸 이거 뭐지? 그 하이폰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어요. 근데 뭐 모르죠. 데이터는 쿼리점 스플릿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서로 자르고 그러면 이제 다시 랭귀지 잡 커리어 소울푸드 스코어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쿼리 하나당 보면은 데이터의 0번째, 데이터의 2번째, 데이터의 5번째, 데이터의 7번째, 그리고 데이터의 8번째 해가지고 랭귀지 잡 커리어 소울푸드 스코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받고 나서 이제 여기서 조사를 합니다. 이게 이 슬래시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다시가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리플 랭귀지가 이제 근데 이 보면은 리스트가 지금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24개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리스트들 안에서 한 번씩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다 슬래시면 어떡해? 다 다시면 어떡해? 다 다시면 이거 다 봐야 되잖아요. 다 다시로 줬으면 이게 예시가 이런 거 네 번째처럼 마지막처럼 다 다시고 점수만 이렇게 체크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문을 그대로 다 타야 됩니다. 결국에 다 타봐야 돼요. 다 검사를 해봐야 돼. 이 랭귀지 잡 커리어 소울 푸드에 대해서 다시가 있는 경우엔 다 타볼 수도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 다 봐야 된다. 그래서 다 넣겠습니다. 이만큼 복사를 해서 넣고 이건 초기화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이런 건 빼고 이름이 겹치네. 복사를 하면 이름이 겹치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랭귀지는 랭귀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리스트 이 24개 중에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 후보군 리스트를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캔디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캔디데이트를 정해놓고 이 반복자는 그 구분을 좀 할게요. 밑에 이걸 달아가지고 이 위에 거랑 반복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if 랭귀지가 이거면은 다시가 아니고 랭귀지랑 그 밑줄 랭귀지랑 다르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랭귀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 캔디데이트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continue. 그리고 잡이 이거고 잡이랑 이 밑줄 잡이랑 다르면은 if가 들어가야죠. if 이것도 continue. 같은 로직으로 if 캐리어가 이게 아니고 캐리어랑 밑줄 캐리어랑 다르면 이것도 continue. if 소울푸드가 다시가 아니고 소울푸드랑
줄 소울푸드랑 다르면 컨티뉴. 여기까지 컨티뉴를 타지 않고서 끝까지 왔다라고 하면 얘는 캔디데이츠에 들어갈 수 있는 애인 거예요. 캔디데이츠에는 얘를 넣어줍니다. 소울 DB에 랭귀지 잡 캐리어 그리고 소울푸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앤서를 찾으면 돼요. 쿼리 하나당 지금 앤서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죠? 숫자만 나오면 되죠. 그래서 앤서는 미리 초기화를 해놓고 카운트는 0이죠. 그리고 for iteration에서 캔디데이트 하나당 이 리스트 하나가 꼭 들어있어. 이 리스트가 들어있을 거예요. 하나 이상씩은 들어있겠죠. 지금 뭐 쿼리에서 이상한 게 들어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하나 이상씩은 들어있을 건데 이 리스트에서 아까 말했듯이 미분 탐색을 할 겁니다. 그럼 바이섹트를 할 겁니다. 바이섹트 레프트. 그래서 idx는 바이섹트 레프트에서 캔디데이트에서 스코어를 찾는 거죠. 스코어 이상인 걸 찾는 거니까 만약에 캔디데이트가 뭐 1, 5, 10, 15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스코어가 10이었다라고 하면 얘를 가리킬 거거든요. 인덱스가 0, 1, 2 해서 이 개수. 근데 만약에 스코어가 11이었다. 그럼 여길 가리킬 거니까 이 개수. 끝나는 개수. 어떻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전체 랭스에서 전체 캔디데이트 랭스에서 IDX를 뺀 거. IDX가 0, 1, 2니까 4에서 2 빼면 2개. 맞죠? 계산이 맞죠? 그러면 여기서 11을 찾는다고 하면은 IDX는 0, 1, 2, 3이 나올 거니까 3이 나올 거니까 하나만 나오는 거. 결국에 카운트는 하나만 더해지는 거 맞고 만약에 스코어가 16이라고 해볼게요. 16이면 어떻게 돼? 0, 1, 2, 0, 1, 2, 3, 4, 5 0, 1, 2, 3, 4 IDX가 4가 나오겠죠? 4가 나오니까 랭스에다 더하면 카운트는 안 더해진다. 0이 더해진다. 랭스랑 IDX랑 같으니까. 그러면 맞죠? 16 이상인 게 이 캔디데이트에 없으니까. 이렇게 검산이 가능하죠. 그러고서 앤서에다가 카운트를 어펜드 해주면 됩니다. 이제 토탈 앤서 쿼리 하나당 앤서에 이제 카운트가 하나씩 어펜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력을 해볼까요? 이게 한 번에 되는 적이 한 번도 없네. 속상합니다 진짜. 데이터가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자바 엔드 0, 2, 3, 4 4네요. 4로 해야 되네요. 4, 6, 7이네요. 4 인덱스를 잘못 했습니다. 7 그러면 앤서가 11, 12, 46 해서 출력이 뭐야 잘못됐는데 데이터는 필요 없고 저희가 원하는 답이랑 좀 다르죠. 11, 12, 46이랑 150점 이상인 사람이 왜 6명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 맞는데? 150점 다 넘잖아. 아닌데? 150점을 안 넘어요. 이 마지막에 같은 경우에는 50점이고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80점이거든요. 근데 왜 넘는다고 돼 있지? 어허... 이 캔디데이트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네요. 조사를 해보면 마지막 같은 경우에
아, 일단 숫자로 들어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인티저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 연산이 잘 안 된 것 같고, 숫자로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비교 연산이 잘 안 됐어요. 숫자로 들어가지 않게 처음 DB에 넣을 때부터, 스코어를 넣을 때부터 예쁘게 잘 넣겠습니다. 인티저로 넣을게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나요? 뭐지? 뭐가 또 다른 거야? 타입에러 45번. 이 스코어조차도 인티저가 돼야 돼. 그러면 111124 똑바로 나오죠. 캔디데이트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not enough unpack. 네, 뭔가 잘못했지. 테스트 케이스 제가 임의로 잘못 넣었죠 아까. 혼자 테스트 통과했죠. 테스트 케이스도 만들 때 똑바로 만들어야 돼요. 통과를 했고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맞겠죠? 뭐야, 실패가 있네? 왜 이렇게 많아 아직도. 와장창 실패했네요. 점수가 6.7점 나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떤 경우에 실패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고려 안 했지? 뭔가 지금 중요한 뭔가를 빼먹은 것 같죠? 인티저. 스코어에 관련된 거는 다 인티저로 만들고 150점. 0점 이상. 뭐가 잘못됐을까? 의도한 대로는 된 것 같거든요. 계획한 대로는 된 것 같은데 계획이 잘못됐나? 뭔가 코딩에서 실수가 있었나? 잡, 캐리어, 소울푸드. 아닌데. 잡스, 캐리어, 소울푸드. 엔기지 잡, 캐리어, 소울푸드, 스코어. 엔기지스, 잡스, 캐리어스, 스코어. 소울푸드가 이거랑 다르면 캔디데이트를 다 찍어보는 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보면은 하나의 쿼리당 이게 하나씩 나오는데 이런 다시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캔디데이트가 여러 개 있는 게 맞거든요. 총 24개까지도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24개 있는 거 맞는데 모든 점수 들어있잖아. 260, 80, 150, 50, 150, 210. 150, 210은 얘네라서 해당이 되는 게 맞는데 얘 쿼리 치킨에 한해서만 100개.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4, 3,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개 맞는데. 치킨. 이게 피자였다면? 피자에 관련된 애만 나와야겠죠. 피자에 관련된 애 150, 260. 맞는데.
어떤 경우에 틀릴 수 있을까? 아, 이거 고민이다. 너무 고민인데. 해당 조건을 고려합니다. 뭐 문제를 잘못 제가 읽었을 수 있죠. 문제도 한번 봅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보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시간을 먹다니. 아, 아직 공부할 게 있는데 지금 내가 딴 것도 공부할 게 있는데 여기서 시간을 먹다니. 거르는 로직이 좀 잘못됐나요? 치킨 뭔가 타이핑을 잘못했나? 씨뿔뿔 자바 파이썬 백엔드 프론트엔드 주니어 시니어 치킨 피자 가능한데 뭐가 틀렸을까? 주니어 시니어 프론트엔드 이런 문자열 치는 거 좀 틀릴 확률이 좀 있거든요. C++ 자바 파이썬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DB가 내가 뭔가 문제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고. 솔푸드 캐리어 잡 랭귀지 DB에 이거는 힙스코어로 인티저로 힙푸시로 들어간다 해서 그 오름차순 정렬이 보장이 되고. 이렇게 하느니 테스트 케이스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해볼까요? 뭐 헷갈리니까 주석 치고 테스트 케이스를 몇 개 더 만들어 봅시다. 똑같은 점수가 주어질 수 있나? 아, 같은 점수. 같은 점수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렇게 완전히 같은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아니 뭐야? 이걸 바란 게 아닌데? 어, 처음에 이제 코딩 테스트 결과가 아예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이 경우를 고려를 안 해봤네. 이거 안 했다고 이렇게 다 틀린다고? 그래서 자바 백엔드 주니어 백 이거를 쿼리를 했을 때 어, 3명이 나와야 되죠. 3명이 나오는지 봅시다. 3명 나오는데? 뭐 100점 0점 해도 2명 나오는데? 그치? 바이섹트니까. 바이섹트에 오름차순 정렬이 보장이 되니까. 오잉? 오름차순 정렬이 안 됐는데? 오름차순 정렬이 안 됐어요. 지금 0, 9, 150이 돼야 되잖아. 왜 안 됐지? 힙큐로 한 거 아니에요? 아! 힙큐가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 힙큐가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큐가 그게 아니에요. 아, 정렬해주는 게 아니야. 나 왜 그렇게 생각했지? 제가 아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힙큐는 정렬을 해주지 않죠. 그 힙정렬만 해주죠. 힙정렬은 엄연히 말해서 뭐 1, 2, 3, 4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뭐 1, 3, 2, 뭐 5, 4 아니면 5, 뭐 9, 6,
3 뭐 이런 식으로 그 상위 노드가 하위 노드보다 반드시 크다 이것만 보장을 해주지, 이걸 순서대로 읽었을 때 반드시 오름차순이다라고는 보장이 안 돼요. 십정렬이 당연한 거죠. 십정렬에 대해서 제가 이런 창피한 실수를, 그럼 마지막에 정렬을 해야 되네요 결국에. 랭귀지 이런 또 창피한 실수를 해버리네요. 하하. 그래서 그냥 어펜드로 해가지고 리스트에 넣고 리스트를 통째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넣어 지우고 모든 이제 DB를 다 돌면서 점 솔트, 아이고 점 솔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캔디데이트가 0, 9, 150으로 정렬이 돼서 나와야겠죠. 요런 실수가 있었네요. 캔디데이트 이제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제출해 보겠습니다. TP도 필요 없어. 참 자업자득이네. 다 통과하죠. 아 그쵸. TP가 그런 자료 구조가 아니죠. 정답입니다. 이제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고리즘 로직 완전 탐색을 구현할 수는 없고, 미리 이제 인포랑 쿼리를 따로 떼가지고 미리 정렬된 인포를 만들고, 나중에 쿼리는 따로 그것대로 이제 바이섹트를 통해서 필요한 범위를 찾아내는, x 이상의 값이 몇 개인지 찾아내는 그거를 따로 분류를 했어야 했어요. 반복문 안에 쿼리 하나당 인포를 다 뒤지는 로직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따로 떼면은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인포랑 쿼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 이렇게 반복문 안에서 반복문을 수행하는 것보다 데이터 따로, 인포 따로, 쿼리 따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거를 이용한 문제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렬을 미리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뭐 X점 이상이 몇 개인지를 찾는데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미리 정렬을 해가지고 바이섹트로 X점 이상의 그 응시자가 몇 명인지 바로 찾을 수 있게 로그 M만의 연산으로 찾을 수 있게끔 구현을 했고요. 처음에는 힙큐를 써가지고 정렬을 좀 멋있게 해보, 내가 힙큐를 아니까 힙큐를 써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변을 하자면 알고는 있었어요. 힙 정렬이 뭔지 알고 있었고, 많이 썼었는데 모르겠어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급하게 풀려고 해서 그런지 입정렬을 개떡같이 했네요. 입정렬을 개떡같이 이제 생각을 했네요. 정렬이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힙정렬이랑 그냥 리스트 소트랑은 다르죠. 결국에는 뭐 랭귀지 잡 커리어 솔프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썬 딕셔너리는 요걸 지원을 하니까 키 이런 거를 가볍게 한두 줄로만 해서 뭐 키밸류 생성이 되게 간편하게 되니까, 이런 짧은 코드로 이런 거미줄 같은 모양의 자료 구조를 구현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직관적이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도. C++이나 다른 언어였다라고 하면은 그냥 순서대로 쭉 했을 것 같아요. 뭐 비트 연산자를 써서 뭐 뭐지? 비트 뭐라 하죠? 그 바이트 비트 연산자로 이거 1, 0 체크하는 그 알고리즘 있어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했어도 됐고, 리스트를 그냥 쭈루룩, 배열을 그냥 쭈루룩 순서대로 나열해가지고 그렇게 했어도 됐고, 기왕 파이썬을 쓰는 거 키밸류 딕셔너리를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사실은 더 직관적이죠. DB에 뭘 하려고 했는지 다 바로 보이죠. 그래서 뭐 입력 조건을 나눠서 뭐 쪼개서 넣고 정렬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진 않았고, 또 한 번 통감을 하네요.
집중을 잘해야 된다. 집중. 그래도 뭐 실수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